1, 2편을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처음 이제 듣는 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엄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들어서는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흔한 엄마 채널에서 이 내용을 딱 보고 어디 가서 나 초등 엄마지만 이 정도는 알아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편은 약간 특별편으로 만들었어요. 1편과 2편을 봤는데 너무너무 내용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2편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혹시 좀 아리까리하다, 근데 왜 그렇지? 라고 뭔가 의문이 남는 분들은 2편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짠, 요게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거 발표할 때 같이 이제 나왔던 자료예요.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이제 약간 편하게 이런 내용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텍스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총 12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 7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 수능을 40% 이상 확대 왜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이에요.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 전형 간 비율의 균형, 그리고 뭐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약 40%로 이제 나타났대요. 그래서 진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 40%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028학년도 도입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수능 체제는 무엇인가요? 2편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현 초등학교 4학년, 저도 해당이 됩니다만,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교 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시기가 2028학년도랍니다. 그래서 이때 맞춰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현행 객관식 평가로는 미래인재 양성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이 현 시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비전이나 이걸 담아낼 수능 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겼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구체화된 거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대부분 이제 학부모들이 저희 채널을 시청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능 체계가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논술 위주 전형이랑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이제 되잖아요.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은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답이 있어요. 완화하는 건 맞는 거야? 네. 지금 더 복잡해진 거야?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아까 전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돈 써, 자기소개서도 돈 써,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을 좀 간소화하고, 사실 수시도 6군데를 지원하니까 전형료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네. 개당 한 10만원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형료도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이 모든 전형들을 좀 가볍게 하면서 논술 위주의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거는 폐지하면서 이쪽 숫자들을 수능 쪽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회 통합 전형은 그럼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사회 통합 전형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장애인, 기초수급자, 농어촌 학생 등을 사회 배려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중 고른기회 특별 전형은 정원 내외 아까 10% 이상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인데요. 학생부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이 되고 그래서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6번째.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입 반영을 축소하면 그러면 학종이 무력화. 학종의 개념이 진짜 없어지고 교과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학종이 무력화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정규 교육과정 내에 비교과 영역이나 교과 세트,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교과 세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자율활동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특기사항,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그러니까 교내에서 권장하고 이루어지는 봉사 등 교과활동 같은 것들은 적극 권장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은 3년간 교과 세특이 뭐냐면 뭐 국영수사과 이런 과목에 선생님들이 교과 담당 교사가 쓰는 게 한 40여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성취도를 관찰 평가한 것을 360도 다면 평가로 결과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적극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진짜 적을 거 엄청 많은데 아까 그 표준안도 만든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이 바로 학종이 무력화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고교 정보를 아까 블라인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출신 학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 진학 실적, 아까 실적들도 알려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실적 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어서 출신 학교 정보가 평가할 때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두 편을 하고 이렇게 따로 그 별첨처럼 QA를 한 번 더 짚어드렸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QA까지 보니까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될 내용들을 트래킹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새로운 수능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고 거기서 나왔던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미래인지 육성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간다면 아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알게 되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흔한 엄마에서도 초등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좀 먼 안목을 가지고 대입까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도 하고 정보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3편에 걸쳐서 했는데 되게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그 관련된 전략이나 이거 진짜 좋은 정보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